다 왔나요? 일단 제가 그러면은 너무 또 늦으면 안 되니까 제 간단한 소개를 일단 해드릴게요.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 저는 이름이 이한웅이고요. 아, 어색하다. 아, 이런 게 진짜 어색한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이한웅이고요. 저는 지금 밴쿠버 캐나다에서 소니 이미지웍스에서 애니메이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건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시네픽스라는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녔다가 거기서 한 4년인가? 네, 4년 정도. 잠깐 제 링크드인을 켜놓고 얘기할 거야. 아예. 잠깐만요. 이게 더 편하겠다. 좀 약간 이놈의 메일들 잠깐만요. 저는 시네픽스에서 한 4년 동안 일을 했다가 화면 보이시죠? 안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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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드인은 여기 쇼모. 네, 저는 이제 시네픽스에서 일을 했다가 그 아쿠아키드라는 애니메이션 거기 TV판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저는 그때는 애니메이터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컨셉 디자이너였거든요. 컨셉 아티스트. 그래서 배경이나 뭐 소품 아니면은 캐릭터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만든 무슨 무타주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트 디렉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NC 소프트에서 한 1년 좀 안 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컨셉 아티스트로 또 일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게임이 탁 뒤집어지고 잠깐 이제 강원 영상정보원에서 뭐 이렇게 그 뭐지 해외 TV 파일럿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는 건데 외국 회사에 그때 이제 뭐 니클로디언하고 여러 가지 뭐 카툰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자본을 따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도 한 몇 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될 뻔했다가 한 군데는 컨택이 됐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네. 그것도 좀 뭐 여러 가지 경험이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저는 그때 직위가 이제 감독이었는데 감독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자체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서 석사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다가 근데 제가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다른 쪽을 이제 알아봤었죠. 근데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학비가 워낙 비싸고 또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돈이 많이 들어요. 저희 집은 이제 돈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뭐 낮에는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뭐 이것저것 모아서 이제 결혼 자금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이쪽 셰리던 컬리지로 이제 왔죠. 셰리던 컬리지가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을 비교하자면 좀 싸요. 학비가 훨씬 더 싸고 이제 그리고 1년 코스였는데 1년 코스 디지털 캐릭터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컴퓨터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상의 좀 해서 저는 이제 마야를 조금 미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신에 그 다음 과정인 디지털 캐릭터 애니메이션과를 들어갔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토론토에 있는 스타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또 이 회사가 스타즈였는데 없어졌어요. 지금은 스타즈 뭐 또 중간에 토이온 우리나라 이제 뭐 이런 일도 받고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토론토에서 작은 회사 저는 이제 작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작은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규모나 뭐 자본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미스터 X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영화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그때 영화 애니메이션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밴쿠버로 넘어오면서 이제 지금 이제 소니로 오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력이 한 10년 조금 안 될 거예요, 아마. 2009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1년 부족한 2009년이니까 딱 저기 9년 정도 지금 애니메이터를 일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컨셉 디자이너로는 제가 한 4, 5년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드로잉 같은 거를 일단은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낙서하는 것도 좋아하고 만화책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 전에는 막 자체 필름 같은 것도 만들고 인터넷에다 올리고 DC 인사이드 뭐 이런 데다가 올리고 별의별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거는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오타쿠 같은 그런 어떤 그쪽 부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면은 딱 오타쿠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캐나다에 와서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빨리 못 늘다가 이제 집에서 보통 회사를 오고 나서 이제 또 만들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보통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자 하면은 보통 학교 포트폴리오 가지고 취업을 이제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쪽 외국 계통이나 이쪽에서는 그 애니메이션 일이 굉장히 자세하게 봐요. 그러니까 학생 포트폴리오 자체가 약간 그 학교 커리큘럼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델링도 있을 거고, 텍스처링, 뭐 스토리보딩도 있고, 뭐 프리비주얼라이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코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올려놓으면은 이제 데모릴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죠. 그러나 이제 저희 이제 애니메이터로서 이제 어디 회사에 뭐 내게 되면은, 특히 저는 이제 약간 외국 회사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조금 피트가 안 맞아요. 포커스가.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영화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더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몇 년간은.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더. 그래서 릴을 잠깐만요. 밖에가 시끄러워서. 릴을 조금 더 첨가해서 한번 지원을 해야겠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온라인 스쿨 같은 걸 하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결정적으로 제가 실력이 느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뭐 그 선생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자 하는, 화면이 자꾸 내려가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제가 어떠한 작업물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시니어 애니메이터한테 제 작업물을 계속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완성을 접었는데, 이게 완성을 접어야지 실력이 많이 는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플래닝과 더불어 제가 이제 이제 그 프로필에 보면은 제가 이제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플래닝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플래닝 단계만큼 중요한 게 컴플리트, 그러니까 미션 컴플리트. 그 작업물을 완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작업 과정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점점 더 디테일하게 뭐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세세한 부분,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거든요. 더 자세해지고. 그래서 기초를 잘 쌓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쓰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그게 더 낫겠다. 자다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일어나셔서. 자, 제가 좀 간단하게 오늘은 일단 공부를
여러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사실은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목표가 뚜렷해요. 애니메이션을 잘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역보다는 전부 다 더 어딕티브하고 그쪽 분야에 심취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욕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은 다 의욕이 넘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제 모습하고 똑같겠죠. 더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이 학습의 어떤 효율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예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오그나이징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막 달려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든 그림이든 뭐 조수를 하든 뭐 판화를 하든 아니면 영상물을 제작하든 어떤 것이든 정확한 계획 하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런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왜 그 완성을 짓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제가 그리는 게 보이시죠? 안 보이나요?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완성해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밍을 쌓고 여기다가 또 뭐 FT 아니면은 뭐 팔로우 프로나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여기 뭐 포즈 뭐 여러 가지를 쌓아서 점점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밑바탕으로 잘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나의 퍼포먼스가 결국은 액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영어 진짜 못 개발 세발이네. 액팅 단계까지 올라오려면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돼요. 그래야 맨 위에 있는 어떤 디테일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보셨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만화에서 뭐 우는 장면이 나왔다. 코코 보셨나요? 픽사에서 나온 코코? 그쵸? 코코 보고 울은 사람. 저 코코 보고 울었어요. 코코 보고 울었어. 콧물이 찍 나왔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들이 코코를 보고 온몸으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애니메이션, 저기 어깨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뭐 이렇게 뭔가 이상해. 뭐 그런 게 안 느껴지고 연기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어떤 기초 상황이 잘 쌓여진 상태에서 맨 위에 액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쌓는 과정을 여러 작업,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짧게는 뭐 3초짜리, 4초짜리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완성까지 갈 수 있는 단계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뭐가 없고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펀치를 하나 뭐 이렇게 주인공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럴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좋은 타이밍을 연구하는 어떤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좋은 포즈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구조적으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그 연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기초가 안 돼 있고 이걸 쌓게 되면은 탑이 이상하게 쌓아지겠죠. 이쪽은 없고 여긴 있고 이렇게 있고 점점 이상해져서 디테일을 쌓고 싶어도 원하는 지점에다가 디테일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성을 짓는 것이 어떠한 짧은 것이든 완성을 짓는 것은 일단 그것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성이란 단계를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 또 자기의 강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작업물을 이제 완성을 짓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뭐에 강하다, 뭐에 약하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완성을 일단 해보라고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뭐 애니메이션을 그림으로 치자면은 간혹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산하고 해가 있고 뭐 구름이 있는 이런 배경을 지금 저희가 이제 옮겨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구도를 잡겠죠. 미술 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구도 잡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양 옆에 비우고 여기다가 이제 형태를 잡겠죠. 산의 어디 부분. 그러면서 이제 꼭지점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산 두 개가 만났어.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형태를 잡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이런 작업 과정이. 이것이 프레임 랭지라고 프레임이라고 치고 아니지만 한 컷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레임 랭지 앞 5프레임 뒤에 5프레임을 갖다가 저희가 뺀다고 하고 이런 것을 형태를 잡는 이 부분이 타이밍이 된다고 하는 거죠. 타이밍은 어떤 꼭지점이 되는 거죠.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동작으로 다르게 움직이고 어떤 동작이 다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잡겠죠. 그리고 최대한 이 비율이 아름답게 황금 비율로 맞춰서 도화지의 어떤 커다란 공백과 물체가 있는 부분을 또 나누겠죠.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비교하자면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애니메이션이 극도로 많이 올라가는지 어디가 제일 눈에 띄고 싶은지 뛰다가 총을 딱 꺼냈을 적에 총 꺼내는 부분이 제일 이쁘면은 그 부분이 제일 이쁘듯이 그림에서도 산이 있고 해가 여기서 빛을 받는 부분이 제일 이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해주고 이쪽 부분을 약간 흐리게 해주겠죠. 약간 디테일하게 안 그린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 작업 과정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뭐 작업 과정에 있어서 그런 기초들 어떻게 해야 어떤 과정을 뭐 어떤 플래닝으로 무슨 그림을 그릴지를 잘 계획을 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짜는 거랑 애니메이션을 계획을 짜는 거랑은 상당히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저는 이제 그림 미대 출신이라서 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미대나 아니면 지금 애니메이션 학과 가신 분들 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 기초 단계를 많이 이걸 쌓는 것을 여러 번 완성을 짓고 완성을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미완성 자체는 솔직히 품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좋은 결과물이다 나쁜 결과물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짧은 거라도 저는 주로 짧은 거를 먼저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커다란 스튜디오에 가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터라면은 아무리 뛰어난 애니메이터도 처음에 큰 스튜디오 가면은 3초나 아니면 2초, 4초짜리 이렇게 짧은 컷들을 보통 받아요, 맨 처음에.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완성을 줘보고 그 다음 이제 약간 큰 샷을 받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약간 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약간 급한 대로 너무 처음부터 큰 거를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이건 지금 약간 학생들 위주로 얘기를 드린 건데 짧은 것들을 먼저 많이 해보세요. 아주 짧은 거. 간혹 예를 들어서 뭐 책상에 그냥 앉는다. 아니면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뭔가 잊어먹고 갖고 간다. 한 3초에서 4초 정도 되는 분량을 갖다가 많이 작업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짧게 하라는 거는 완성을 짓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초짜리를 완성을 짓는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뭐 2달 가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지쳐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따로 작업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작업하시다 보면은 맨 처음에 블로킹 단계나 뭐 맨 처음에는 좀 뭐 의욕적으로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집중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짧은 거를 일단 많이 해보시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학생들이 가장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일 문제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일단은 학생 3D를 일단은 3D 프로그램 툴을 잘 몰라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 둘째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론을 잘 몰라서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다음 셋째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교에서 물론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나왔지만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또 이제 아직 마야 툴이 익숙치 않으니까 제가 안 쓰는 툴은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런 툴적인 어려움. 그다음 제일 큰 문제가 정말 2D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이론을 잘 모르면은 이 세계를 잘 다루지 못해서 솔직히 결국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애니메이션적인 재능이 있는데 이제 간혹 다른 예를 들자면은 제가 쉐리던 디지털 캐릭터 애니메이션 과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과를 가면은 처음부터 뭐 3D 애니메이션을 거의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스쿼시 스케치를 써가지고 무슨 베개 인형이 콩콩 뛴다든지 그 다음 이제 캐릭터 잡아서 하거든요. 근데 커리큘럼이 이제 1년인데 정말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 학교를 평하자면은 너무 빡세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배웠다는 어떤 이론 지식 없이 곧바로 3D를 배워서 애니메이션을 해야지 하게 되면은 너무나 처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필드에서 애니메이터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과를 나왔어요. 2D 클래식 애니메이션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주고 저희 셰리던에 같이 이제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애니메이터로 유일하게 일하는 사람이 저고 지금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텍스처링 아니면은 뭐 리깅 뭐 아니면 뭐 스크립팅 짜는 사람도 있고 라이팅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툴적인 것에 더 가깝고 근데 이제 셰리던 컬리지에 보면은 또 이제 아예 그냥 2D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잠깐 3D 툴을 배우면은 애니메이션을 이제 잘하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2D 막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3D에도 공부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3D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어드밴스에서 또 제가 이제 여기서는 많이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 수업이 약간 좀 오픈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좀 디테일한 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래요. 제가 이제 본 수업에서는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소스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3D를 모르는 이제 3D를 잘 모른다. 선생님, 저는 마야를 잘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야는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제가 쓰는 툴만 알지, 뭐 모델링이라든지, 뭐 라이팅, 뭐, 마야 키면 위에 뭐 F1, 2, 3 이렇게 누르면은 그 파트별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 애니메이션 파트 외적인 거는 진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아는 거기 분야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D 애니메이션적인 어떤 이론,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뭐 플래닝하는 법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저랑 같이 수업 하셨던 분들도 공부 같이 하셨던 분들도 아마 그런 저랑 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아마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이제 트레이닝하는 법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캐릭터를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캐릭터를 받고 시작하면은 안 돼요. 예. 2D 애니메이터들도 처음에는 뭘 하냐면은 공튀기기를 그림으로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컨트롤이 없는 거 아주 단순한 움직임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3D 캐릭터 중에서 뭐 공 달린 뭐 그냥 공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공에 꼬리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공에 그냥 다리만 있는 게 있고, 그냥 공 다리에 있고 위에 척추에서 가슴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게 있냐면은 이것이 공부하기가 제일 편해요. 먼저 그 공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 뭐 간혹 예를 들어서 뭐 딱, 딱딱딱, 딱딱딱 뭐 이런 타이밍에 따라서 딱, 딱딱딱, 딱딱 이렇게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데 이 박자에 맞춰서 얘가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컨트롤이 수십 개나 되는 어떤 사람 캐릭터를 맡게 되면은 그냥 바로 탈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의 컨트롤을 차분히 연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과 내가 원하는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완성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저나 아니면은 여러분 만약에 저랑 수업을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뭐 공튀기기나 아주 간단한 걸로 경력자한테 꼭 물어보세요. 경력자한테 물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엄마나 뭐 형한테 아니면 뭐 오빠한테 우리 애니메이션 한 거 이제 보여주면은 아 이상해 뭐 네 거 너무 골 때려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어떤 감각을 저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니메이터가 보는 그런 판단은 뭐냐면은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거 뭐 어떤 공튀기나 뭐든지 간에 물어보세요. 경력자한테 제가 이제 저랑 수업을 못 하시더라도 다른 분들한테 꼭 물으셔서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그러면은 그 앞과 뒤 이제 뭐 수정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작은 물체부터 점점 큰 물체로 점점 이제 나가게 되면은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원하는 타이밍도 만들 수 있고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1기 때 지금 같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같이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아 이거 얘기 갑자기 뭐 얘기 그분들도 제가 이제 뭐 뭘 해와라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을 더 강점을 살리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소파가 있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다가 이렇게 앉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작과 결과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앉을 건지 몸이 돌아져서 쿡 앉아서 뒤로 완전히 이렇게 처지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어떤 이런 계획을 갖다가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저희 이제 계속 대화를 해요. 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이 아이디어를 살려.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이 부분에서 투석 앉고 고개가 뒤로 적쳐졌을 적에 그 느낌이 나오는 게 이 전반적인 퍼포먼스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걸 이제 고쳐 나가죠, 계속. 근데 저는 그래서 경력자한테 물어보는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제 플래닝 단계에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관여를 하고 플래닝 단계에서 또 끝날 때쯤 관여를 하고 그 다음 블러킹에서 들어가기 전에 또 관여를 하고 왜냐면은 어떤 식으로 블러킹해야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스플라인 단계 가면은 제가 또 관여를 하죠. 어떤 식으로. 근데 저는 아이디어 자체를 관여를 잘 안 해요. 이 아이디어 구려. 뭐 제가 누구를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그거를 더 해야 그것이 더 이쁜 애니메이션이 나온지를 이제 저는 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쵸? 일기 하셨던 분들 그 나중에
뭐 잠깐만 여담인데 그 나중에 2기 수업 때 저에 대해서 제가 자화자찬을 계속하면서 수업을 들으라고 하기가 살짝 제가 조금 민망해요. 좀 나 겁내 잘하니까 나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순 없고 수업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안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딱 드러내고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선생은 입냄새가 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뭐 궁금한 게 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 정확하게 더 묻고 싶다면은 뭐 제가 사실은 다 대답을 못 드리니까 학생 그 입장에서 저를 겪어본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여기서 뭐 나중에 뭐 개인 톡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뭐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각각 파트 들어갈 적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원하시는 어떤 퍼포먼스가 잘 나오게 저는 이제 유도를 좀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통 작업을 하고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뭐 소규모 스튜디오나 아니면 학교에 있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본인보다 조금 더 실력이 많으신 분, 뭐 한 1, 2년 경력이 더 있으신 분들한테 있으면은 꼭 자기의 작업물을 짧은 거라도 3초나 4초 상관없어요. 짧은 거라도 처음 과정, 중간 과정, 그리고 끝 과정을 꼭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여줘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약간 틀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피드백하고는 틀려요. 뭐 엄마나 아빠들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죠.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 근데 이제 애니메이터들은 아, 이 손이 이렇게 했을 적에 어깨가 올라와서 손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어떤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뭐 1, 2학년 정도 이제 상황이면은 뭐 여기 밴쿠버 필름 스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여기 주변에 있던 몇 명 학생들을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학생들 문제가 그 관념적으로 애니메이션이에요. 관념 애니메이션. 이건 제가 어떻게 보면 정리한 건데 캐릭터가 걸어가다가 사과를 줍고 간다. 이게 이제 관념적 애니메이션이에요. 말로만 들어도 너무나 황당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하나 다시 그냥 캐릭터가 걸어가다가 여기 사과가 있어. 그래서 앉아서 죽고 간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설명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 설명하는 데에서 더 구체적으로 시각적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에요. 시각 애니메이션. 글씨 진짜 못 쓴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허리가 밴딩이 되고 다리에 어떤 식으로 걸을 건지 걷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걷든 뭐 어깨가 이렇게 걷든 아니면 캐릭터가 뭔가 하다가 걷다가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훨씬 더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체적인 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연상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각 파트 부위 학생들은 그게 부족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만화책 읽듯이 이 친구가 여기서 점프해서 일로 뛰어가. 그러나 어떻게 점프하고 그 점프했을 때 다리 모양이 이렇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뭐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은 훈련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작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새 애니메이터가 이제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걸 보면은 플래닝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이제 완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짰던 거, 이것이 여기까지 가는데 처음엔 똑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축이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그러겠죠. 왜냐면은 내가 연상한 대로 잘 안 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작업하다 보면은 난 분명히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결과물은 전혀 다른 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카메라도 바뀌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경력이 점점 쌓이고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이런 발상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점점 내가 결국에는 플래닝을 했던 거랑 이 완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순간이 와요.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까지는 근사치로 가요. 즉 내가 원하는 타이밍하고 원하는 어떤 프레임 렌즈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멋있게 뭐 캐릭터가 날아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아가리를 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원하는 어떤 스타일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습관이 이제 많이 들여다보면은 정확하게 간다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경력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8, 90%라고 이제 치면은 8, 90%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알고 있죠, 미리.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쯤 가면은 어떻게 표현이 돼서 한 200프레임을 채울 수 있겠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래 이제 머리 연상이 되는 거죠. 계산이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릿속에 미리 계산이 쓰는 거예요. 머리가 싹 돌아가서 아 이쯤 하면은 되겠다. 이제 경력자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는 많은 그런 작업 과정을 완성을 짓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잘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얘기가 플래닝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완성이라는 거랑 이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활시를 당겨서 쏴서 거기까지 가는데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고 당겨서 목표점까지 맞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뭐 2개월 동안 이제 어드밴스가 2개월이잖아요. 이제 8주인데 이제 수업하신 분들이 보통 그래요. 아, 8주 너무 짧아요. 막 그러거든요. 실제로 너무 짧아요. 그리고 제가 또 스케줄 관리를 조금 잘못한 것도 좀 있는데 그쵸. 8주일 거야 아마. 제발 8주였으면 좋겠어. 실종 이렇게. 예. 이게 너무 짧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8주 동안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8주는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8주면은 뭐 작업물을 저랑 같이 작업을 하면은 저는 지금 계획이 뭐냐면은 기초 아마 분명히 13명에서 12명을 저희가 이제 또 모집을 할 건데 기초를 할 수 있는 사람 반, 그 다음에 약간 고급반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반은 액팅만 위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기초는 제가 이제 봐서 이 캐릭터를 아마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있거든요. 다리 있고 이렇게 골반하고 머리가 이렇게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마 이걸로 연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캐릭터인데 대부분이 이걸 주면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런 거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튼 이렇게 2달 동안에 만약에 완성을 하나에서 2개를 본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2개월.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한 6개의 작업물이 나오는 거죠. 막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물론 이제 불가능하다 치고 5개라고 하면은 데모릴이 완성되는 거예요. 5개가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아닌가? 너무 수학적이다. 그쵸? 2개월.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뭔가 하나 완성을 본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간중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터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완성해가고 아마 뭔가 거기서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 나는 애니메이션하고 안 맞아라고 얻으면은 그거라도 얻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이제 뭐 했는데 제가 난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막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느끼고 나면은 어느 순간인가 발전이 돼 있을 거야 아마. 보다 더 바라보는 관점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일을 접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영상물로 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네. 뿡뿡이님은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제가 지금 학생이신가요 혹시? 아니면은 지금 직장 다니시나요? 네, 직장 다니세요? 네. 그쵸? 처음에 지금 여기 방에 계신 분들 분명 알 거예요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처음에는 내게 제일 잘했어. 내가 짱이야. 내가 진짜 나는 애니메이션 다 알아. 그러나 7년 되셨네요. 그러면 경력이 많으신데요. 지금 꽤 잘하시겠네요. 처음에는 어린 학생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근데 이제 경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번 멘탈 붕괴를 시키면은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만큼 경력자들한테 자주 접촉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 단톡방도 제가 이제 일기 친구들하고 단톡방을 유지는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의도가 제가 서로 계속 연락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경력 조금 부족한 친구들한테 이제 뭐 조언도 해주고 서로가 약간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제가 뭔가 어떤 이게 뭐 친목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했을 적에 사회의 어떤 노하우나 회사 정보라든지 뭐 이런 그 외적인 모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조금 외적인 얘기 해볼게요. 이게 인생이란 게 인생이 나왔다. 인생이 나왔어. 저 사는 거를 자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중에 이제 애니메이터로 인생을 사시게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이제 애니메이터로 한 7년이나 저처럼 이제 뭐 컨셉 디자인 다 합쳐서 한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 저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내가 5년 차 됐을 적에 10년 차한테 좀 많이 물어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적인 거, 외적인 것도 이렇게 살면은 뭐 어디 부분이 힘들까? 뭐 이렇게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리 모든 걸 겪어봤거든요. 내가 앞으로 갈 길을 그분들은 벌써 다 밟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겪을 문제를 이미 다 겪고 굳은 살이 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살든 잘 살든 간에 그 사람들은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작업물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으니까. 한 번쯤은 그 사람들한테 접촉을 해서 좀 많은 걸 물어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가 회사에서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인데 제가 얼굴은 이래도 굉장히 늙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솔직히 뭐 키를 어떻게 잡아요? 뭐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외적인 걸 얘기하죠. 뭐가 제일 힘들었냐? 뭐 제일 힘든 거 중에서 동일하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잖아요. 그러나 막상 제 삶이 즐겁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뭐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항상 가서 즐거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겪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잠깐 또 나와서 너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커넥션을 갖고 정말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은 그 애니메이터의 삶도 한번 보세요. 뭐 유튜브에 보면 요즘 뭐 많이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냥 데모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뛰어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제가 오늘 자료를 몇 개 좀 모아봤어요. 보여드리려고. 왜냐면은 또 제가 플래닝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전에도 플래닝을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발차기여서 왜 똑같은 걸 수업하냐고 그럴 겁니다. 아니 근데 플래닝이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 잠깐만요. 자, 센스. 짜잔. 저번에 보셨죠, 다. 선생님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어쩌라고. 자, 잠깐 이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플래닝이 왜 중요하냐? 플래닝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Starting to warm up for the big fight. 소리 들리세요? 들리시죠? 네. 자, 이거는 제이슨 보온의 그 영화의 액션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안점이 뭐냐면은 하물며 영화에서도 우리가 이제 블러킹을 하거나 플래닝 하거나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캐릭터를 어떤 동선에서 움직일 건지 카메라 안에서 어디까지 움직일 건지 레이아웃상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캐릭터를 이제 두 사람 뭐 최민식하고 뭐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이제 연기를 시킬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게 바로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바로 시작하면 바로 그냥 애드리브로 되는 거죠. 원하는 어떤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동선, 감정이 어떻게 되고 무슨 대사를 치고 어떠한 눈빛으로 그 상황은 비가 오고 있는지 바람 부는지 그리고 누가 아픈지 아니면 누가 강한 모습으로 누굴 때리고 있든지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플랜을 짠단 말이에요. 한 장면에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I'll be having with Matt Damon in a week's time. So this is Desh's day off. Take a look at some of the moves to warm up with. These moves are from capoeira predominantly and from. And then he just dropped that. Yeah. 자, 이제 보시면은 So that's kind of the profile. 지금 봤죠? 지금 보면은 옆에 스태프들이 앉아서 카메라를 계속 봐요. 어디가 이쁜지. 그리고 어떠한 액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팔 꺾는 부분에서 카메라가 누굴 비춰줄 건지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서로 뭐 안 나오기 위해서 한 사람은 팔 꺾이는 걸 분명히 찍을 거고 한 사람은 그 아픈 얼굴을 찍을 거고 사람 높이에 맞춰서 실제로 현장감 있게 이제 찍기 위해서 그런 플래닝을 한다는 거죠. 빠자! What I did was I met Joey and tried to bring him up to a certain level, make him a formidable opponent for Jason Bourne, and working with him to have the fighting skills become second nature. We can get that. Yeah. Track Yeah, it yeah, real yeah, clean. yeah. Both of us. Like this? Just like that is perfect.
That way, nothing looks choreographed and everybody looks like they're on top of their game, since there's supposed to be two of the top agents going toe to toe. I get a couple shots in here, right? And then he just drops, and it's like... With Jeff, I'm never going to learn how to really fight, and it's not about that. It's more for me like learning it like a dance. Studying this stuff enough to kind of understand balance and how I should move, and then being taught the choreography and just shutting up and listening. 자, 맷 데이먼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치 꼭 같이 춤추는 것 같이 나의 상대 연기자와 같이 미리 어떤 동작을 할 건지 미리 플랜을 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면서 지금 뒤에 부분이 이제 나올 건데 카메라가 어딘지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어떤 타이밍으로 팍팍팍팍 이 타이밍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계획을 짠 다음에 영화로 이제 실제로 그것을 이제 And watching. In this Bourne film, we always try to use something that's incorporated within the 이런 environment.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약간 편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딴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응팔인데 야, 옷 좀 딴 거 입어. 그냥 할배냐? 야, 너 기다리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기원에 전화까지 했어. 이씨. 얼른 불 꺼지. 야, 빨리 좀 해. 하나, 둘, 셋.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이제 대본 리딩이라고 이제 보통 하거든요. 연기자들이 미리 한번 대본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액터들이 가지고 있는 말투랑 타이밍이 있어요. 또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응팔에서 지금 뭐 보검이나 뭐 다른 애들 보면 또 말투나 어떤 친구는 느려서 어느 부분에서 끝나면은 어느 부분에서 치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지금 한 시퀀스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대본을 이렇게 읽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뭔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스쿼시 스트레치를 충분하게 써서 여기서 이거를 강조해야 되겠다. 아주 이쁜 모양이 나오게 강조해야 되겠다. 그랬을 적에 위에서 뭔가 툭 떨어진다.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어떤 타이밍 조율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도 하는데 우리처럼 캐릭터를 전지전능하게 모든 걸 다 만져야 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각 캐릭터마다 성격도 알고 있어야 되고 행동 스타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 바디 메카닉적으로 이상 없게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플래닝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플래닝이 중요하다. 그래서 플래닝에서 제가 일단 제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엑스싯은 어떤 용도인가요? 엑스싯이 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잠깐. 아 이거 진짜 난감하네. 이게 잠깐만요. 제가 작업했던 건데 잘 보이시나요? 쇼? 새가 날라와서 쿵 일단 한번 쭉 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플래닝 단계에서 찍은 게 있어요. 약간 틀린데 다들 이렇게 보세요. 아무튼 애니메이션이 약간 틀려요. 아 진짜 오늘 지금 약간 틀릴 거야 아마 이 결과하고. 이게 지금 회사에 있는 컴퓨터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완전히 오늘 이거는 이제 블로킹 단계인데
이런 거 원래 공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봤다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플래닝을 했을 적에 어느 부분에서 타이밍 꿍, 쭝, 뚱 뭐 이런 식으로 때릴 건지 어느 부분을 살릴 건지 가가멜이 어떻게 표정이 쫙 바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짰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낸 건 감독이 원하는 거는 콘돌이 앉아서 꽉 잡아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쿵쿵쿵쿵 할 때마다 이렇게 하자니 조금 더 약간 다이나믹하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어떤 타이밍을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콘돌이 앉아서 머리를 잡는 걸 제가 집어넣었어요. 이때 잡아 당겨서 이쪽을 이제 건너가는 식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제 보면은 요 안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애니메이션적인 뭐 12가지 뭐 스쿼시 스태치, 뭐 타이밍, 뭐 팔로우 스루, 뭐 스테이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 뭐 손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런 아크가 있을 거야. 아이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갔죠. 이런 아크. 그래서 여기 이 핸드 포즈가 아주 이쁘게 나오게 이런 식으로 싹 닫혀질 적에 엄지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딱 잡히고 표정이 아주 근엄하게 표정이 약간 잘 안 나왔어요. 원래는 더 이뻤었는데 그리고 콘돌이 앉았을 적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공튀기가 되는 거죠. 공이 날아와서 땅에 꽝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콘돌이 앉고 그래서 저게 지금 보면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앉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돼서 이런 곡선들을 다 살려서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보이죠? 짝 얼굴이 완전히 늘어났을 때 얼굴을 완전히 찌그트려요. 저희는 보통 소니 스타일이 약간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다리도 여기서 늘어나서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욱! 욱! 슉! 그렇죠? 그 다음에 뛰어 올라와서 가가멜을 잘 보세요. 아이씨, 얼굴이 가려졌다가 뭉쳐있다가 딱 빼주면서 아야! 손에 집중해서 이쪽으로 동작이 많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바른 쪽으로다가 동작을 주겠죠. 이거는 이제 비례적인 얘기예요. 그리면서 애니메이션이 다 집중이 되면은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게 이쪽에 조금 양분을 시켜요. 비례상으로. 이쪽에도 조금 뭔가를 이런 걸 이제 의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지금 아웃 오브 프레임이 됐는데 아웃 오브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겠죠. 얼굴이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이 제 최종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더 완전히 더 찢어졌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다시 얼굴 좋아서 꽉 밟고 변했죠. 아우! 지금 제가 이제 아우 뭐 이런 부분은 타이밍이 다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보이스 같은 걸 이제 받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타이밍이 넣을 건지 저희들이 이제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우와! 이것도 이제 스쿼시 스태치 중에 하나인데 늘어난 거죠 여기서. 스쿼시 스태치 이론만 잘 알아도 웬만한 애니메이션 다 가능해요. 늘어나면은
밀도가 부피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잡아 당겨지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 그쵸? 이쪽을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죠. 그죠? 부피가 질량은 안 변하고 모양이 변하는 거. 지금 보면은 약간 좁아지면서 이렇게 됐죠. 입 모양이 조금 이렇게 됐으면 더 이뻤을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직각을 되는 것 같아. 아우! 그러면서 요거 나오게. 그러면서 또 실루엣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캐릭터 두 개가 접촉하는 장면이 있을 적에는 실루엣이 교묘하게 너무 겹쳐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이 있을 적에 막 이런 식으로 가려지게 되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잘 되고, 근데 이론적으로 일단 잘 되면은 애니메이션 이론적인 게 잘 표현이 되면은 대부분 눈에도 잘 들어오고 효과가 좋아요. 가리지 않게 실루엣이. 지금 보면은 은연중에 얼굴은 계속 가리진 않아요. 보면은 으악! 엄청나게 또 찌그러졌어요. 여기서는 얼굴 위를 늘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는 제가 이제 턱을 이쪽으로 당긴 거예요. 이렇게. 그쵸? 보이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여기다가 이제 점점 이쪽으로 늘어나서 되게 말랑말랑한 찹쌀떡이 연상이 되죠. 쪽쪽 자지마! 주무시는 분. 죄송해요. 더 재밌게 막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보여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찹쌀떡. 자, 지금 휙 보면은 제가 이 라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거든요.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지금 봐봐요. 지금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슉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그냥 이론이에요. 애니메이션에서. 이거는 다음 프레임은 이렇게, 그 다음 프레임은 뭐 이렇게, 그 다음 프레임은 이렇게, 그 다음 프레임은 여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이 3D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소리를 잘 이용하시는 게 되게 효과적이다는 것도 제가 미리. 아무튼 와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포즈로 들어오고, 새가 입을 열기 전에 위로 살짝 올라가죠. 입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뿜으면서 앞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저희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이 한 컷을 이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컷이 잠깐만요. 연속적인 컷으로 됐을 적에 그게 이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계획을 하고, 그래서 샷을 계획을 하는 거 보면은 얘가 뭐 이 타임에서는 얘가
뭐 이렇게 점프한다. 기분 좋아서. 아이 좋아. 이 타이밍에서. 그리고 여기서쯤에선 너무 좋아서 뭐 이런 포즈가 됐어요. 그러면은 인비트윈을 계속 넣어야 되겠죠. 이 타이밍이 정해지면은 이 중간에 브레이크다운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완성이에요. 단지 이제 어떤 식으로 다리가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를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경력자들이 얘기하고 어떤 손 포즈가 이쁜지 뭐 어느 부분을 조금 늦게 따라오게 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뭐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레이아웃을 넣을 건지 아니면 약간 비틀게 더 넣을 것인지. 근데 그냥 계획성 없게 하게 되면은 그림으로 치자면은 막 그냥 돌진해서 그리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나 이제 플래닝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아이디어들, 컨셉이 뭔지 아마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준비를 하는 게 좋고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아마. 이제 애니메이션을 계획하는 법부터 정말 기초부터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플래닝이라는 어떤 중요성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뭐 3주 동안 뭐 길게면은 3주인데 오늘 갔으니까 이제 2주 남았네요 벌써. 네. 그리고 이제 알파 플러스로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액팅을 이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다른 소재로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영향을 받은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어느 부분에 애니메이션이 이뻤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잠깐 해요. 어차피 지금 시작하기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니까. セラミックツーローターの両輪駆動でこれはコンピューター制御のアンチロックブレーキと12000回転の200馬力乗りたいか됐어. 제가 이 만화를 봤을 때가 제가 6학년이었어요 아마. 저기 국민학교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예. 이게 8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라 정말 비디오 테이프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시절인데 요즘은 뭐 다 인터넷으로 보시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 당시에 저는 형이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보게 됐냐면은 형이 어느 날 이제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뭐 재밌는 뭐 건담이라든지 그런 만화를 보려면은 명동 그쪽으로 가면은 회원 쪽으로 가면은 이 일본 대사관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은 그 대사관 앞에 보면은 일본 뭐 잡지, 일본 만화책 막 이런 것들이 막 팔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본 뮤직비디오, 막 일본 비디오 같은 게 이제 파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아키라 LP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 LP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LP를 살 수는 없잖아요. LP는 너무 비싸니까 보통 이제 비디오를 저희가 이제 보는데 이제 더빙해서. 근데 형이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던져주고 갔어요. 이거 되게 재밌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초등학교 때 봤는데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는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마 풀프레임으로 쓴 거는 이게 처음일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굉장히 정교하고 액팅 자체도 굉장히 동양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디즈니 만화 보면은 막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웨이브지, 막 진짜 웨이브거든요. 근데 이 아키라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 느낌이 강해요. 아주 강한 입모양, 고레다이가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입모양도 너무 이쁘고 막 눈빛도 그 서양에서 본 약간 크고 막 그런 느끼한 눈이 아니라 정말 막 쌍꺼풀이 있는 어떤 쌍꺼풀이 없는 동양적인 눈빛에 문화도 우리나라 거고 우리나라 거래 약간 동양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바로 옆에 이거 작업하신 애니메이터가 있어요. 실제로. 그분이 이제 진짜 오래되신 분인데 지금은 굉장히 지금 아주 완전 오래되신 분이죠. 그분하고 되게 친해요. 개인적으로도.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동양인 애니메이터라서 지금도 가끔 뭐 술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여기서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봤을 때랑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애니메이터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문가적인 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평하는 게 틀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못했어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극대화 시켰구나. 그러니까 옹고지신이라고 맞나? 그러니까 옛날 걸 보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네. 옛날 거가 오히려 가끔 보면은 괜찮은 게 많아요. 저는 이걸 보고 뭐 스타일적으로 그렇지만 애니메이터로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주 아기 때.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군데를 제가 이쪽을 해볼게요. 너무 어둡죠? 화면이. 이게 안 밝아졌다. 됐다. そんなのに乗ってる方が気が知れねえぜ。改良したバイクだ。響きすぎてお前には無理だよ。そんなのに乗ってる方が気が知れねえぜ。乗れるさ。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캐릭터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자 보세요. 지금 이 기계가 찌익 하면서 이 뭐지? 핸들이 아래로 찌익 내려서 약간 들어와요. 근데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저게 우리가 보통 사람만 주로 신경을 쓰는데 그 주변의 것들도 굉장히 기계적이고 메카니컬하고 세련되고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재다능한 어떤 디테일한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바이크가 내려와서 핸들이 앞으로 내려온 다음에 앞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당시에는 88년도에는 이게 너무 세련이 된 거죠. 지금 이 보면 이 레이아웃도 굉장히 너무 이쁘고 한번 다시 보세요. 그쵸? 뭔가 쭉 내려와서 착 올라가고 이런 디테일 같은 거. 그다음 이제 액션의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리깅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움직이면은 다 바이브레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레이어가 한 3개가 있을 거야 아마. 이 뒤에 사람 다리, 그다음 바퀴 말고 뒤에 부분, 그러면서 드르륵 움직이는 부분에서 뭔가 다 따로 움직이고.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쓰는 수법인데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막대기로 확 들어서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상대편 여기 이 손목을 저기 아작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컷을 아주 교묘하게 잘 쓴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 장면에서 팔을 들었을 적에 막대기가 사실은 아웃 오브 프레임이 되거든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 장면에서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막대기가 딱 나오고 그 다음 아래로 뿌리는 장면이 바로 나오죠. 지금 보시면 그쵸? 연결이 되죠. 동작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막대기가 얼마나 세게 때릴 건지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음 샷에서는 그 높이가 가늠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
오토바이가 쓰러졌을 적에 잘 보세요. 딱 때리고 난 다음에 좀 멈춰져요. 딱!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의 어떤 스타일인데 뭐 건담이라든지 뭐 마크로스나 이런 거 보면은 뭔가 퍽 때렸을 적에 지금은 그냥 퍽 때리면 바로 그냥 반사인데 그 당시에는 퍽! 빡! 이런 식으로 이런 타이밍을 썼어요. 이게 무슨 타이밍인지 2D 애니메이션 하신 분들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시대상마다 어쩌 그 약간 독특한 타이밍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보면은 딱! 그리고 빡! 뒤로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잘 보세요. 뒤로 날아가면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오토바이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오토바이가 중간에 자빠지면은 오토바이가 계속 미끄러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사람만 카메라를 이제 따라서 찍으면 사람은 그냥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밑바닥 보면은 막 겁나게 가는 거예요. 막 밑에가 그만큼 이제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오토바이만 일단 한번 보세요. 오토바이만 사람하고 봤어요?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아요. 아 그러면서 천천히 떨어지지만은 바닥을 보시면은 밑에 이제 속도 뭐 60km 이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빨리 가요.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표현을 잘한 건데 속도감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 지금 이 속도가 지금 얘가 뒤로 이렇게 넘어져서 점점 뒤로 없어지는 거는 이 엄청난 속도력이 있는데 그걸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상황인지를. 여기 또 일본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빡딱 이렇게 약간 쿵 바로 그냥 와장창창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한번 그 골든 키 포즈에서 홀드를 시켜줘요. 그래서 극대화 시켜줘요. 아주 정확하게.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도 이 기법을 쓰고 있어요. 많이. 요즘 뭐 게임 트레일러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뭔가 잠깐 슬로우 모션이 나오죠.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원조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잠깐 그 부분을 홀드해주면서 그 부분을 엄청나게 왜냐면 액션이 다 강한데 그 부분만 살짝 느리게 하면은 집중력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안에 보여주는 어떤 디테일한 뭐 포즈라든지 뭐 동세라든지 그런 것들 이것도 엄청난 계획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아시겠지만은 모든 무게감이 아주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맞다. 절대로 어깨가 정말 많아지는 다음 거 오버진 부탁드려요. 다리를 잘 보세요. 속도가 오토바이를 드는 무게감이 느껴지나요? 이게 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들려요? 지금은? 제 소리가요? 다리, 예, 다리. 예. 그래서 영상 소리 줄일게요. 다리를 잘 한번 보세요. 리프팅이죠.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초, 뭔가 무거운 거 들고. 근데 이거는 보면은 무거운 걸 들긴 하는데 무게가 어느 꼭지점에 닿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어깨가 꽉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 이렇게 정말 힘을 들여서 이렇게 들고 앞으로 밀적에도 보면은 카메라가 살짝 따라가면서 이 친구 데츠로가 점점
그 오토바이를 슬슬슬 밀면서 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사실적이에요. 실제로 오토바이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바이가 굉장히 무거워요. 일으켜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밀다가 다리가 쏙 올라타죠.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미스가 있는 게 뭐 이거 이론 중에는 앞 오프레임, 뒤에 오프레임은 눈에 잘 안 들어요. 어떤 컷이든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리를 올리는 장면에서는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리가 올라간 거가. 여기선 보여지는데 다리가 착지하는 부분이 잘 안 보여지죠. 정말 개 잘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정말 88년도에 이 애니메이션은 손으로 다 그렸다는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행운이에요. 지금 3D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한 장 한 장이 아키라. 예, 야구 제가 이제 그 친구분한테 자기는 그때는 거의 그냥 주니어 애니메이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야근을 많이 시켜요.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88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기 이틀이 더 있는데 제가 조금 보다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재미나게 좀 봤던 애니메이션들 몇 개 참조해가지고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에는 제가 일단 제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잠깐 아침에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는 건 되게 힘든데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뭐 레퍼런스를 찍고 그리고 그걸 뭐 3D로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이밍을 잡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1시간 동안 이루어질 건데 많이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거 스플라인 안 되는 정도로 일단은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자체를 한번 사실은 이거보다는 플래닝을 더 한번 설명하는 게 좋긴 한데 또 제가 너무 똑같은 것만 골든키랑 일단은 브레이크다운도 좀 넣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뭘 주로 주안을 둬서 뭐 작업을 하는지 일단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작업 과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저도 똑같고 단지 뭐 다른 게 있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예. 단지 이제 좀 저는 이제 오래 일했다는 것 뿐이고 경력이 좀 있다는 것 뿐이에요. 예. 예. 골든키는 메이저 키포즈예요. 예. 나중에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혹시 이 책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이 책 저기 스캔 다 받으신 분 있죠? 예. 자, 여러분들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적극 권장을 하는데 이제 쭉 책 장사 갔어요. 그러니까 책을 솔직히 보면은 이게 제 어려움을 알아요. 책을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게 연속적인 동작을 계속 보면서 키프레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습득이 되는데 그냥 책으로만 보면은 솔직히 좀 이해가 힘들 거야. 아마 이게 DVD로 나온 것도 있는데 DVD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열심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요. 저도 이 책을 한번 봤는데 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만 다 보시면은 정말 기본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용어도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단지 이거는 2D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용어 중에서는 3D 용어가 많은데 이 책을 권장하고 여러분들과 다음에 제가 일단 간단한 워크플로우만 이제 보여드리고 어드밴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반
그리고 이제 고급반 이렇게 나눠서 액팅만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액팅을 아주 구워 삶아드리겠습니다. 이쁘게 구워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 네. 오늘은 일단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질문 같은 거 카톡에 올려주시면은,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카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계속 해서 저기 답변을 시간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서바이벌 킷이에요. 애니메이션 서바이벌 킷. 예. 되게 좋은 책이에요. 예. 영어본도 있고 이거를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 세종 애니메이션과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한창원 교수님이 이걸 아마 번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책 한글로 번역된 거 꼭 보세요. 영어로 몇 번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저기 뭐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보시든가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이요? 예, 차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마 똑같은 거일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는 지금 또 출근해야 되니까 요즘 야근 중이라서 좀 많이 피곤합니다. 저도. 아무튼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고 다음 주에 또 일단 뵙기로 해요. 예. 잠들 잘 주무시고 한 주 잘 저기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같은 시간에 또 만나요. 예. 안녕. 예. 또 봐요. 빨리 자요 이제. 예. 안녕. 네. 주무세요.